68페이지 이제 정비법 보겠습니다. 자, 정비사업의 종류,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이 여기는 어때요?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 근데 이름 자체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죠. 그러니까 도시환경 정비사업도 하나 들어가는데 그게 재개발 사업에 들어가 있죠. 조금 이따 보겠고. 그리고 이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이런 것들을 확충을 해서 주거환경을 보전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사업.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극히 열악하고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 또 하나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 그리고 이제 정비 기반시설이 뭐냐, 공동 이용시설이 무엇이냐 물어보는 것도 종종 나오는 편이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으면 여기 지금 도시 저소득 주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한테는요, 그래도 다른 공적 지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 안에서 필수적으로 행해질 거 아니겠어요? 개선 사업을 하다 보면 그때도 국민주택 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민주택 채권 매입해요, 안 해요? 안 한다. 어디에서요? 무슨 사업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만 그래요. 개선 사업. 도시 저소득 주민 그랬어요. 그래서 사업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이들 이 안에 있는 거주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누가 해요? 등이 하거든요. 등이. 시장, 군수 등이 사업을 해줘요. 아니면 토지택공사 등이 사업을 하거나.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이보다는 조금 형편이 나아졌죠. 정비 기반시설이 여기는 어때요?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하나 더 있었죠? 도시환경 개선하는 것도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지역이에요? 도시환경이니까. 상업적이나 공업적에서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환경 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도 하나 있다. 두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상업적, 공업적 하면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 불량 건축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사업을 한번 봤습니다. 재건축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위반 대상 지역에서 이게 이제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우리 법령에서 이러한 곳에서 사업을 하는 거다. 이렇게 개략적인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고 더 구체적인 기준이 또 있겠죠. 따지고 보면. 더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에 이제 별표에 있는 건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하면서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양이 너무 많고 어렵기 때문에 그걸 또 반복해서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다. 별표에 있는 것들은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틀리라고 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비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근데 재건축 사업이 제일 우리들에게 민감하고 관련된 것이 많고 시험에서 자주 나오니까 재건축 사업은 보겠습니다. 이건 그리고 양이 다른 것보다는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에요? 2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요? 1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이런 곳에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거환경,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이러한 상황이지만 여기서도 더 열악해서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에 해당되면 그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 사업에 해당 안 되면서 여길 때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요건들이 있는데 다른 요건들은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몇 세대 이상일 때요? 200세대. 그리고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1만 제곱미터. 어차피 이제 물어보면 추상적인 것보다 이런 숫자 물어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야 되고. 또, 셋 이상의 아파트나 연립이 밀집한 지역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얼마 이상일 때 3분의 2 이상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은 지역으로서 시도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인 지역. 시도조례는 안 읽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건축 사업에서 안전진단 하는 말이 나왔죠.
안전진단은 이제 주택단지 안에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전체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했더니 300개 중에 200개가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노후불량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어요. 나머지 100개에 대해서는 주택단지 안에 있는 나머지 100개에 대해서 꼭 안전진단을 안 해도 되겠죠. 3분의 2 이미 충족이기 때문에 이제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에서 이 노후불량 건축물에 관한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나머지 건축물은 안전진단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도 이제 지문대에 나올 수 있고, 자, 얼마 이상일 때 재건축한다고요? 3분의 2. 몇 개 이상일 때? 몇 세대 이상일 때? 노후불량이 200세대 이상일 때. 그리고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1만 이상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숫자가 딱 연결은 안 되지만 1만 이렇게 순서를 제가 이게 법에 있는 순서대로 바꿀게요. 1만, 그 다음에 200, 그 다음에 3분의 2, 그러면 1, 2, 3, 1, 2, 3 이렇게 하다가 그 숫자를 여러분들 보충을 해서 완성을 시켜보세요. 그러면 기억이 조금 더 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 많아서 헷갈려요. 분명히 이게 뭐 얼마 숫자, 제가 바꾼 말을 하면 여러분 헷갈리니까 바꾼 말을 안 하겠습니다. 시험에서 뭐 숫자가 나오면 이게 뭐였더라 싶고 헷갈릴 수 있거든요. 200세대를 딴 걸 바꾸려면 이게 과연 뭐였지 이렇게 하는데 1, 2, 3, 1, 2, 3 엮어놓으면은 그 헷갈릴 확률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맞출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분명히. 그래서 1, 2, 3, 1만 그리고 몇 세대 이상? 200 이상, 그리고 3이 뭐였어요? 3분의 2 이상. 거기 아파트가 세대 이상인 곳으로서 이걸 틀리기는 안 할 겁니다. 거기도 1, 2, 3에 3이 들어가는데 그건 틀리게 안 할 것이고 이제 3분의 1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재건축과 관련된 요건이었고요. 자, 다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뭐가 있어요? 재개발 사업 그리고 재건축 사업. 여기는 도시 저소득 주민 할 말 있죠? 그리고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불량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곳 사고. 또 하나 뭐가 있었죠? 무슨 주택?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다 그랬고, 그다음에 무슨 지역에서 하죠?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여기는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뭐가? 공동주택.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택 단지를 예정한 것이지만 여기 뭐 진입도로가 있는 곳에 이 일부 지역이라든가 하는 곳에 주택단지 아닌 곳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조금 전에 안전지단 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 안전지단은 주택단지 안에 있는 건축물을 대상하는 겁니다. 주택단지 안에 있는 건축물. 그래서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하는 것들이 이제 안전지단 대상이 될 수 있고, 여기 주택단지 밖에 있는 곳, 여기도 정비구역에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주택단지 밖에 있는 곳은 안전진단 대상이다 아니다? 여기는 안전진단 대상이 아니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하나 더 이제 봤고요. 그래서 안전진단 대상인가 아닌 것도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겠고요. 본래 이제 이 주택단지를 예정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안전진단 한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여기는 이제 그냥 보너스로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세 가지 사업 이제 언제 하는가 기본적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자, 그다음에 이제 69페이지 노후불량 건축물이 뭐 과도하게 또는 밀집되어 있다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노후불량 건축물이 무엇인가 하는데 먼저 1.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 붕괴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서 뭐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선택해서 그러니까 싫은 거 선택하든지 안전사고 뭐 이 정도만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제가 그런 말을 했죠. 뭐 팁을 줄 때 다 외울 수 없으니까 내가 가서 살기 싫다 그러면 노후불량 건축물. 뭐 문장이라든가 글자라든가 이런 것도 단어 하나 바꿔가지고 틀리게 하면 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 그렇게 해지도 않고요. 그런 뭐 누구도 못 찾는 거고. 다음에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 등 했는데 그것도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고요. 거의 나오면 틀리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맞는 말로 하긴 너무 길기 때문에 뭐 내진 성능이 확보된 건축물 중 이렇게 뭐 전혀 엉터리로 하거나 내진 성능이 확보되어 있으면 살고 싶죠? 확보 안 됐으면 살기 싫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주거 환경이 불량하고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에 비해서 현저한 효용 증가가 예상되는 건축물로서 준공일 기준에서 40년까지 사용하는데 유지 보수하는 비용보다 철거 후 신축하는 비용이 유지 보수 비용이 철거 후 신축하는 비용에 비해서 훨씬 높은 그런 건축물 이런 것들도 노후불량 건축물인데 이것도 요건이 지금 제가 좀 간단하게 축약을 한 겁니다. 말은 그래도 거의 이제 완성 형태로 틀린 말 없게 만들어 놨는데 그래도 실제 만약에 맞는 말로 하려면 얘보다 더 길어져야 돼요. 다른 수식어 같은 것들을 빼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지금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근데 저 간단하게 정리해도 이렇게 긴데 이제 사실은 본문 그대로 하게 되면 이보다 훨씬 길어져야 돼요. 그래서 맞는 말로 못 나온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 틀린 말로 하려면은 이 문장을 다 쓸 필요가 없잖아요. 중간에 토막 치면 틀린 말 만들 수 있죠? 만약에 준공일 기준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 보강하는 비용이 철거 후 신축하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이래도 맞는 말이 아니에요. 앞에 있는 말이 붙어 있어야 맞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냥 딱 떼서 틀리게 하는 거죠. 준공일 기준 30년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 보강하는 비용이 이렇게 있냐? 틀렸죠? 맞아. 숫자 틀리면 숫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 3번은 틀리게만 나와요. 나오면은 제 예상이 이제 틀리게 나온다. 보수하면은 40. 이제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 했는데 얘는 맞는 말로 해도 여기다 조금만 더 문장을 이제 제가 약간 출각했는데 이거 거의 맞는 말이에요. 이게 맞는 말이 될 수 있어요. 틀린 말이죠. 3번은 틀린 말로 거의 낼 거고 4번은 맞는 말 될 수 있어요. 이제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 다 기분 나쁘죠? 이런 것들은 다. 그죠? 그럼 뭐 확인할 게 뭐가 있어요? 숫자. 몇 년? 20년 이상 30년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그런데 이건 맞는 말로 나올 수도 있어요. 틀린 말로 나올 수 있고 보통은 틀리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관은 몇 년 연기라고 했어요? 20에서 30. 그리고 이제 40대가 되면 뭘 해야 돼요? 보수를 해야 되고 20대, 30대는 미관이 좋고 수려하죠. 그래서 그 요령으로 숫자 확인하시고 다른 것들은 어색한 말, 우리가 살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이는 말, 이 말 나오면 노후불량 건축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번은 그냥 간단하게 맞는 말 나올 수 있고 답도 아니고 걔는. 그리고 이제 3번, 4번은 나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보수하는데 30년 나올 거예요. 보통 20년 아니면 30년. 숫자를 아래에 있는 거하고 위에 있는 거하고 서로 바꿔낼 수 있는데 어쨌든 3번은 거의 틀리게 날 것이고 4번은 맞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 했는데 20년, 30년 있다. 그럼 그건 노후불량 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면 단독 문제 절대 안 나와요. 노후불량 건축물. 절대 안 나오고 지문중에 하나 나와요. 왜냐면 여기 너무 길기 때문에 안 나오고 다음 중 정비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개선 사업은 상업적, 공업적에서 한다. 틀린 말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죠? 아니면 이제 도시미관을 해서 40년 이상 통과한 이런 거 나오면 틀린 말 찾으라는 겁니다. 자, 정비 기반 시설. 정비 기반시설은 기반시설이면서 정비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적인 생활하는 곳에 필요한 기반시설. 항만, 공항 이런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죠? 뭐가 필요해요? 도로. 외울 필요 없어요. 도로.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으니까. 상하수도라든가 공원, 공동구, 공용주차장, 광장, 녹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들이 이제 정비 기반시설인데 이걸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 하면서 그냥 한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 제가 등등 해놓은 이유는 등 안으로 등등 한 것은 굉장히 많다 이 말이에요. 뒤에 암기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 수도 없고. 공동이용시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그리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세탁장, 수도, 화장실, 구판장, 물론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붙어 있어야 돼요. 사실은 다 수도도 우리 집에 있는 수도는 당연히 공동 이용실 아니죠.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 이 말하는 거예요.
다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 노유자 시설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작하면서 노는 게 재밌어서 다가소, 어린이집, 경로당에서 뭐 3박 4일 놀아도 좋은데 눈곱은 떼야 되죠. 그러니까 세수, 화구, 놀마작 그랬어요. 세수하고 마작하면서 놀자. 젊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 하고 나서 공부하고 다가소, 어린이집, 경로당에서 그렇습니다. 얘를 정확히 외워놔서 이제 정비 기반실, 다음 중 정비 기반실이 아닌 것은 그럼 여기에 공부한 거 가지고 찾고요. 다음 중 공동 이용실이 아닌 것은 그럼 이거 공부한 것 아닌 것 찾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얘를 알자. 그럼 찾을 수 있고. 자,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는 우리가 지금 주관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을 공부했는데 토지 등 소유자가 위에 있는 두 가지는 같은데 아래에 있는 재건축은 다르죠. 여기는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하는 게 있는데 여기는 또는이에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누구까지? 지상권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누구야?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뭐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4분의 3을 말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건축물 소유자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지상권자까지. 물론 머릿수를 셀 때는 얘하고 얘를 대표하는 사람 한 명만 토지 등 소유자 머릿수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어떤 토지가 있고 지상권자가 있고 그 토지에 건축물이 있어요. 그러면 3명이 아니고 몇 명이에요? 1명, 이렇게 해서 1명, 2명. 이렇게 1명, 2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여기 별도로 1명이 아니고. 근데 토지 등 소유자가 여기 들어간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무시하고 이 둘이만 합의해서 사업하지 말고 이 사람의 의사도 존중하라는 의미에서 토지 등 소유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따로 한 사람 취급한다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분양할 때도 이 사람에 대한 분양을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재개발, 개선 사업에서는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해야 된다. 아니에요. 사업 할지 말지 할 때 이 사람도 결정권이 있다는 거지. 이 사람이 당연히 분양권을 취득한 거 아닙니다. 물론 나머지가 있을 때 이 사람에게 이제 줄 수는 있겠죠. 주택법에 따른 순서와 달리 우선권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다만 머릿속에 할 때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둘이 있으면 한 명이에요. 물론 하나의 토지에 여러 사람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몇 명이에요? 한 명. 공유자가 100명. 이거 토지 지상권자 100명 공유하고 있어요. 몇 명이에요? 한 명이다. 한 명. 200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한 명. 자, 다만 이제 건축물 소유자는 별개로 한 명.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재건축 사업은 다르죠? 여기에 갑 있어요. 갑은 분명히 여기처럼 평가할 때 건축물도 가지고 있고 토지도 가지고 있죠. 건축물 부속 토지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 밖에 나오면 건축물만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토지만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서로 대등할 때 사업의 주체로서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토지 등 소유자를 얘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얘가 너무 불리하니까 여기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뭐예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그래서 여기에는 뭐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이 밖에서 이런 사람들은 토지 소유자가 아니에요. 건축물만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다 가진 사람만 누가 돼요?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 그래서 재건축과 이 두 가지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좀 달라진다 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토지만 가지고 있다, 건축물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조합원이 못 됩니다. 나중에 사업 시행계 인가 후에 이제 여기에서 반대한 사람과 함께 몽땅 통틀어 가지고 매도 청구의 대상이 돼요. 이제 재개발은 반대하든 찬성하든 이제 조합원이 되는데 재건축은 찬성한 사람만 조합원이 돼요. 그래서 반대한 사람과 여기는 토지만 가진 사람, 건축만 가진 사람에게 나중에 이거 팔고 떠나세요. 뭐가 돼요?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된다. 매도 청구하는 거.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봤고요. 그다음에 주택 단지. 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1단의 토지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1단의 토지. 읽을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자, 주택단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단지는요. 뭐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하든 개선사업을 하든 이제 앞으로 정비사업을 하게 되는 한 덩어리의 토지,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단일한 토지 집단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택단지는
우리가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주택을 건설하는 게 있죠. 주택법에서. 몇 세대 이상일 때. 그건 등록이에요, 등록. 20 이상은 연간 20 이상일 때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 한꺼번에 아니고, 한꺼번에 몇 개 이상일 때, 30개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그래서 여기다가 30개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그건 주택을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 이렇게 이제 주택을 건설했어요. 그럼 이거 하나의 단지가 정비법에서의 하나의 단지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재개발 한다 그러면. 그죠? 또 하나. 자, 여기에서, 그림을 내가 이렇게 그렇지. 여기 볼까? 이제 4단지, 5단지가 있어요. 이거 하나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 여기는 4단지, 5단지인데, 얘네들이 이렇게 30개씩 만들었는데, 한꺼번에 재건축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굳이 뭐 달리해야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하면 돼요. 공동의 그 목적을 갖춰. 그러면 이렇게 해서 2개 이상의 주택법에 따른 2개 이상의 단지인데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해서 공동으로 관리가 있으면 정비법에 따른 하나의 단지가 될 수 있죠. 그죠? 될 수 있고. 여기서 주택법에 따라서 여기는 이제 좀 많이 했다고 칠까? 60개 만들었어요. 뭐 개수는 상관없어. 임의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30개는 쌩쌩하다고 칠까? 이거 30개는 이제 노후 분량이 되는데 여기는 멀쩡해요. 나머지 30개는. 그럼 재건축을 한꺼번에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다 허물어져 가는데 하나의 단지니까 무조건 같이 해라.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따로 이렇게 여기 따로 이렇게 관리되면 여기가 하나의 단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여기 3단지. 여기 2단지예요. 본래는 주택법에 따라서 하나의 단지인데 별도로 관리되고 따로 관리되고 있으면 역시 각각이 하나의 단지가 될 수 있겠죠?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해볼까? 자, 몇 개요? 20개. 이거 사업계획 승인 받았어요? 아니면 건축 허가 받았어요? 건축 허가. 건축 허가 받아서 건설된 공동택도 하나의 단지가 될 수 있죠? 재건축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이제 건축법 이 재건축에서는 조금 전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에 이제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그리고 이제 전체 토지 면적 4분의 3 각 동의 과반수가 필요하고 여기 주택단지 아닌 곳이 들어갔을 때는 여기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과 토지 면적 얼마인가 아세요 혹시? 위에다 쓸까? 맨날 공부하는 것처럼. 얼마? 3분의 2. 1, 2, 3이잖아요. 1, 2, 3. 여기가 2분의 2잖아. 1, 2, 3. 이렇게 정리해줬는데도 헷갈리잖아요. 그냥 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포기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이제 어려우니까. 1, 2, 3이잖아. 여기 재개발할 때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과 토지 면적 2분의 1. 그리고 여기 주택단지 밖의 지역은 3분의 1. 주택단지 안의 지역은 4분의 3. 앞에는 다 똑같이 4분의 3이니까 굳이 몰라도 이제 되죠. 이제. 그리고 각동 구분소자 과반수. 근데 그 동이 만약에 5세대 이하다 할 때는 그 동의 과반수를 꼭 거쳐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각동 과반수가 필요하다 했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 단지가 있고 상가 건물 하나 있다고 칠까? 이렇게. 뭐 상가 건물이 좀 요지이고 우리는 더 비싸게 입주했는데 왜 우리를 홀대하냐 해가지고 반대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상가가 만약에 3동이 있다 그러면 그건 하나의 동으로 봐요. 상가가 만약에 3개 있어도 하나의 동으로 취급합니다. 상가는요. 그건 뭐 시험에 나올 건 아니겠지만. 그럼 이제 여기 이 사람들이 반대하면 그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건 또 이것도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럼 니네들 떨어져 나가라. 이렇게 우리끼리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사업을. 그러면 분할되는 토지,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각각 별개의 단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그 독자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업을 이제.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법조문을 알려주면서, 정비법의 특례 규정에 따라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
분할되는 토지,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는 별개의 단지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예상하는 문제 중에 이제 다음 중 정비법상의 주택단지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네모 해놓고 기역, 니은, 디귿, 미음 5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처음 나왔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어렵지 않잖아요. 어려우면 제가 안 할 건데 어렵지 않죠? 사실 주택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하나의 단지도 하나의 단지고 주택법에 따라서 만들어졌는데 따로 관리되면 하나의 단지고 주택법에서 만들어진 2개의 단지인데 공동 관리되면 하나의 단지고 건축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단지도 단지고 그리고 재건축을 해서 분할되어 나가거나 분할되는 토지도 하나의 단지고 어쨌든 정비사업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게 그냥 단지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여기 이제 한번 보면 여기에서 이게 분할되는데 이 분할선에 이게 분할되어 나가는 건축물이 분할되는 선에 이렇게 걸쳐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거 걸쳐가지고 이거 아파트를 반을 쪼개서 여름에 시원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그거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제 분할되어 나가는 여기 세대수가 전체 10분의 1 이하다 이럴 때는 이게 분할된 것이 확정판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확정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합설계인가와 사업계획,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시간을 이거 소송하면 10년도 걸릴 수 있는데 10년 소송 시간 끌면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서 이 사람들 사업을 안 하는 것보다 못 할 수가 있어요. 금융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빨리 이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이제 특례 규정이 있는데 조금 이따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단지 한번 볼게요. 이제 시험 예상이 정비법상의 주택단지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해서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틀리게 낼 만한 말이 없을 것 같아서 전부 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좀 많은데.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 부대 복리설을 건설하거나 건설해서 관리되는 일단의 토지 이것도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29개 이하할 때는 건축허가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한옥이라면 49개 이하면 건축허가를 받았겠죠.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이것도 하나의 단지가 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리되면 다 단지예요. 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 부대시설을 건설한 토지 중 도로 등으로 분리되어 따로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가 정비사업을 해서 별개의 단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파트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의 단지지만 정비사업할 때는 별개로 떨어져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사업을. 둘 이상의 토지 그 위에 있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그런 토지 중에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그 전체 토지도 그냥 하나의 단지가 될 수 있고 67조 재건축 토지 분할에 따라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도 하나의 단지가 될 수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70페이지 이제 정비사업에는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 이제 도시개발법은 그냥 개발계획이 있었죠. 거기는 이제 기본계획이 없는데 사업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개발계획이에요. 근데 정비사업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리 정비사업을 어디서 언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예정을 세워놔야 돼요. 몇 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10년 단위로 해서 또 5년 지나면 강산이 변할 수 있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고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사업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국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주는 정비기본방침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방침. 국가의 방향이니까 누가 그걸 작성하겠어요? 국장이 수립합니다. 국장. 그래서 정비기본방침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해서 10년마다 기본 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제가 기본서 할 때는 너무 여러분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한 줄밖에 안 되는 거지만 복잡해 이런 게 자꾸 절차가 있으면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한번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서 이제 지금 추가해서 봅니다. 정비 기본 방침 국가의 방향 누가 수립해요? 누가 정해요? 국장. 여기도 십수 오타예요. 이것과 기본 계획이 서로 발맞춰 하는 거니까 기간이 같아요. 10년, 5년. 기본 방침도, 기본 계획도 10년, 5년.
정비사업이 좀 많아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비사업이 건수가 별로 없을 군, 여기서는 수립을 안 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을 몇 년 단위로 수립해요? 10년 단위로 수립하고요. 다만 군에서는 아예 수립을 안 해요. 군수는 수립 안 하죠. 근데 시의 경우에도 큰 시가 있고 작은 시가, 중시가 있고 아주 작은 시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죠? 거의 몇 년 지나면 소멸할 수도 있는 시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시라면은 도지사가 니네는 인구도 지금 10만도 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정비사업도 뭐 보면은 3년에 5년에 한 건 할까 말까인데 뭐하러 기본계획을 수립하느냐, 돈 낭비하게. 니네는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하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도시 면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지금 말했잖아요. 별로 없을 때, 가능성이 있을 때. 적은 도시. 그래서 내가 울산 88개라는 말까지 했어요. 울산의 경우에 몇 년 전에 보니까 88개였어요. 10년에. 그러면 이제 울산은 뭐 광역시 중에 제일 작잖아요. 걔네가. 그럼 이제 그보다 좀 작은 대도시 있을 거 아니에요. 대도시 50만 이상이요. 거기는 50개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정비 기본계획을 면제시켜주면 안 돼요. 그러겠죠? 아주 작은 시. 그래서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없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좀 통제를 받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도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돼요.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대도시는 그래서 도지사 승인 안 받아요.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하는 내용이 있고, 군수는 수립하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작년이가 재작년에 다른 지문들은 약간 까다로운 지문이 뭐 한두 개 섞여 있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수립이란 말 없었나? 그냥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쭉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본 방침 정하는 사람이지 기본계획 수립하는 사람 아니니까 당연히 틀린 말이었어요. 다만 이제 국장을 해서 정비 사업은 지역적인 성격이 아주 강하잖아요. 얘는 도시개발 사업보다 더 그런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장이 간섭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국장에게 보고는 해야 돼요. 기본계획 수립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그때 수립 절차의 외고라 3번 보시면은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럼 도지사가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은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협의 심의를 거치는가 안 거치는가 하는 것들은 뭐 거의 틀리게 잘 안 나오니까 걔네들은 그냥 읽고만 넘어갑니다, 제가. 자, 그래서 결정하면 당연히 고시하겠죠? 고시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돼요? 국장에게 보고해야 돼요. 국장에게 보고. 지금 열심히 보고 공부하세요. 시험장에서 보고 못하니까. 국장에게 뭐예요? 보고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지역적인 문제로서 수립 절차에서 주민들에게 공람시키는 것 보통 며칠이었어요? 14일. 지방의 의견 들을 때 보통은 30일인데 여기서는 정이 넘쳐서 60일입니다. 정비본 정이 넘쳐서 60일 지방에 협의 심의 그냥 있구나 보시면 되고, 제가 강조한 것들 위주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비계획. 이 기본계획에 입각해서 이 기본계획에 정비 사업을 할 예정구역과 그 예정구역에서의 언제 정비 사업을 할 것인가, 즉 정비계획 수립 시기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정해놓은 것 자체가 바로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이다. 뭐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고, 이제 언제 어디서 얼마큼 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기본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비계획은 이제는 군수도 수립합니다. 해야 되겠죠? 군수는 기본계획은 수립 안 했지만 정비계획은 수립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구청장도 정비계획은 입안할 수 있어요. 구청장도. 그래서 정비계획 입안 및 결정과 정비계획 지정은요. 먼저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시장 군수는 기본계획에 맞게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자, 정비구역 지정권자 누구까지예요? 시장, 군수까지. 그래서 근데 제가 조금 전에
구청장도 위반할 수 있다 이랬는데 구청장은 이제 정비계획을 위반만 할 수 있지 정비계획 결정은 못해요. 그래서 이제 특별상 광역시장에게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해달라 이제 신청을 해야 됩니다. 맨 밑에 줄에 있죠.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광역시 군수는 정비계획을 위반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특광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법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정비구역은 자동 해제는 안 되고요. 주민들 의견 또 들어서 취합해서 해제를 해야 돼요. 필요적 해제 사유가 있는데 그 사유에 해당되면 구청장은 해제를 지가 하는 게 아니고 해제를 요청해야 된다. 뭐 글자는 다른데 신청, 요청 그러는데 그냥 신청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요청으로 읽으시든. 그리고 이제 기본 계획에 맞게 정비구역을 정한다 이랬는데 천재지변 정비사업에서는 천재지변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게 천재지변 예외가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다. 그래도 그냥 신경 쓰면 천재지변 하면 예외가 있다. 여러분들 공부한 게 있어요. 공부한 것에 대한 반대가 있다. 천재지변 있으면 조금 전에 주택단지 안에 있는 건축물이 안전진단의 대상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천재지변으로 붕괴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이런 것들은 안전진단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천재지변 나오면 예외가 있다.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조금 전에 제가 재건축은 조합이 한다 그랬어요.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언제 조합 만들고 언제 사업 같은 거 하기가 곤란해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럴 때 이제 시장군수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재지변 나면 이거 간단히 몇 개 말했지만 쓰려고 하지 말고 천재지변 있으면 다 예외 있다 그냥. 다 예외 있다. 여러분들 학원에 꼭 와서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하고 집에서 공부하는 합격한 사람들 이미 있지만 그 사람들 우리가 변론을 하고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안 나와도 돼요. 저도 안 나올 겁니다.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그냥 천재지변에서 예외 있다.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양가로 3번. 정비구역에 진입로 설치를 해서 필요하다 할 때는 정비 기본 계획에 그것이 포함되지 않았어도 나중에 정비 사업할 때는 주변 상황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 일정한 부분은 기본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정비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진입로 개설을 해서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곳에 있는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 위반을 위한 안전진단인데 조금 전에 말했으니까 그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양괄호 2번 71페이지 가운데 있는 거 안전진단은 어디에 있는 건축물이 대상이에요?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죠? 주택단지에 있는 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주택만이 아니에요. 주택에 한정된다 그러면 틀려요. 상가 건물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단지의 건축물. 지금 주거환경을 개선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딱 그 집 이것만 개선된다고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게 아니고 주변에는 여러 편의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 이런 것들이 다 개선이 될 때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택단지의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주택만 대상이다. 이러면 틀렸고요. 주택단지 정비구역에 있는 건축물이다. 그래서 틀려요. 다시 여기 보세요. 여기 정비구역이잖아. 여기 정비구역 맞죠? 근데 여기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보너스를 하는 거예요. 어디가 대상이에요? 주택 단지에 있는 건축물. 단지에 있는 건축물. 주택만이 아니고 부대시설, 복리시설도 대상이 된다. 얘네들도 주거환경 개선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주택 단지에 있는 건축물. 그리고 이제 주택만이 대상은 아니라는 것. 정비구역의 건축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또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물어볼 수 있어요. 분명히. 그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면제되는 거 있었죠? 천금불충이 천금불충. 천은 뭐예요? 천재지변. 금은 사용금지. 불은 불가피하게 포함된 것. 진입도 개설을 해서. 충은 그러니까 노후불량 요건을 3분의 2 이런 것도 요건 충족했을 때 나머지 건축물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등급 A, B, C, D 2등급 중에 뭐가 나쁘겠어요? D나 E 등급 받은 거. 그래서 천재지변으로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노후불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나머지 건축물. 진입도를 개설을 해서 불가피하게 포함된 지역에 있는 건축물.
그래서 시설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미흡 불량 외우지 말고 그냥 DE 나쁜 거 그냥 바로 알 수 있죠. DE F 없는데 뭐 F를 내거나 이러진 않을 거니까 DE 받은 거 이런 것들이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건축물 그렇습니다. 좀 재건축 요건이 뭐였죠? 1, 2, 3 있었잖아요. 부지 면적 얼마 이상? 요건 그건 조합 설립이고 1만 이상, 1만 이상. 2는 몇 세대 이상? 200세대 이상. 그럼 이제 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또 얼마 이상? 3분의 2 이상. 나머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설명 다시 하면서 숫자를 한번 다시 외운 거예요. 복습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왠지 그럼 이제 안전진단은 제가 여기 이제 지금 본 거 여기다가 절차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기본 방침. 이거 누가 정한다고요? 국장. 몇 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이건 뭐 수립안으로 정한다 그러는데. 그리고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요?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그냥 이거 딱 하나예요. 국가 사업이야. 그다음에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 얘하고 같아야 되겠죠? 아니 그래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거고. 그리고 국장이 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장이 해야 되겠죠? 지자체장들이 특별시,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누구예요? 시장. 군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이제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없다 하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도시장은 꼭 반드시 수립해야 돼요. 대도시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면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할 때 주민들 의견도 듣고 지방회 의견도 듣고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도시 내 심의를 거쳐 결정하면 고시하고 뭐 열람하겠죠. 그리고 국장에게 뭐 한다? 보고해야 된다. 한 줄 나올 수 있습니다. 흔하지 않은 절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 공람은 이제 14일 이상, 지방의회는 의견 청취는 60일의 의견을 이제 제시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특광 별별 대도시장은 저희가 쭉 진행하는 거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의 경우에는 여기까지는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 하고 협의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승인을 하는 거예요. 협의 심의를 거쳐서 얘가 한다 이런 것들 여러분 기억 안 해도 돼요. 제가 간단히 읽고 넘어가는 거 안 해도 돼요. 분명히 명백히 말씀드렸죠. 요걸 기억해요. 도지사 승인 누구요? 대도시가 아닌 시장. 대도시장은 승인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 나중에 계속 헷갈려도 이게 공부를 하면서 계속 헷갈리는 게 좀씩 줄어들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이제 지금 여러분 어려우니까 말 안 하지만 나중에 왜 안 받는가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말하면 공부가 좀 될수록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하면서 나중에 머릿속에 딱 박혀요. 이제 지금 안 되지만 왜 그런가 또 다시 전체적으로 흐르면서 말씀을 할 거예요. 지금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못하고 이제 9월 10월에 할 겁니다. 이제 자,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한다. 그래서 이제 기본 계획이죠. 그래요. 기본 계획에는 이걸 강의할 수 없어요. 뭐가 들어가는 거 다 뭐 읽어봐야 의미가 없는 거니까. 저는 읽는 강의는 안 해줍니다. 꼭 기억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렇죠? 정비구역의 기락적인 범위라든가 시험에 꼭 나와서가 아니고 물론 나오기도 나왔지만 그리고 이제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 계획 즉 정비 예정 구역의 정비계획 수립 시기 등이 이제 기본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 계획에서 여기 정해놓은 이 요건에 맞춰서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비 계획 수립해서 정비 구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이 정비 계획 수립해서 정비 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별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입안을 할 수 있는데 입안을 해서 정비계획을 결정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된다 했어요. 자, 근데 이 시장, 군수는 정비구역을 지정을 자기가 할 수 있어요. 바뀐 제도예요, 이게.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하죠. 시장, 군수는 정비구역을
직접 지정하고 구청장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된다. 그리고 법적 요건에 해당되면 얘는 직접 해제도 할 수 있고 얘는 해제를 요청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다른 점이고 이제 주민 의견을 듣는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에 있는 정비 예정 구역에 있는 주민들 이 사람들의 권리관계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며칠상 공람을 시켜요? 며칠상? 30일이에요. 이제 30일. 주민 설명회도 하고 또 다 통지라든가 주민 설명하고 30일 이상 공람시켜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의 의견은 역시 이제 60일 그리고 뭐 협의는 이제 필요 없고 도시의견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면 이제 고시를 하죠. 그래서 구역을 지정 고시하면 이때부터 여기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거야. 그리고 여기에 만들어지는 정비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본다 이거야. 이 지구 단위 계획에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은 보통은 개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건축물의 용건용의가 있다 그랬죠. 있죠. 여기는 더더구나 건축물이죠. 100% 건축물이죠. 여기는 정비사업은. 여기는 100% 아닐 수 있어요. 정비 기본 계획, 지구 단위 계획. 그죠? 용도지구를 변경하기 위한 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환경을 정비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는 100% 건축물이죠.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정비 계획에 용건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기반시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정비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하는 거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정비 계획에 용건용이 기반시설이 있는데 여기 용건용이 기반시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비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본다. 뭐하러 그런 말을 쓰느냐? 여기에서 건폐율 용적률 150, 200 높이 제한 완화 같은 거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도 그걸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논리적 따지면. 근데 거기까지 시험 나오는 거 아니지만 자 다시 이제 그냥 기계적으로 정비 계획과 정비 계획은 뭐예요? 지구 단위 계획 정비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정비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본다. 역으로도 역도 성립, 역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있는데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했어요. 근데 우리 법에서 만약 정비 계획에서 이거 포함시켜라는 게 5가지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 5가지를 얘가 다 포함하고 있어요. 정비 계획에 갖춰야 될 것 여기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정비 구역으로, 지구 단위 계획은 정비 계획으로 본다 하는 역도 성립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정비 계획에서 포함할 것을 다 포함한 경우 하는 말은 당연히 틀리게 안 할 거니까 그냥 거꾸로 얘는 얘고 얘는 얘다 이렇게 그냥 읽어도 뭐 시험 보는데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도시역으로 볼 필요 없겠죠. 여긴 다 도시역이니까 이제 정비구역 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도의사 승인, 시장까지만 한다는 건 뭐 이런 숫자 같은 거 당연히 외워야 되겠고 이런 건 좀 이런 거 진짜 중요하지 않고 이것도 뭐 숫자는 항상 나오는 거니까 본 거예요. 이제 14일 여기 뿐만 아니고 다른데 뭐 자주는 아니에요. 가끔 나올 수 있어요. 14일 주민공람에서. 그리고 이제 여기 기본 계획에 따라 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천재지변이 발생했다 할 때는 기본 계획 없이 이제 정비구역, 정비 계획 수립할 수 있고 또 진입로 개설을 해서 불가피할 때는 여기 있는 그러한 정비 구역이 예정 구역 말고도 여기 정비 계획으로 이렇게 더 포함해서 뭡니까 정비 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읽으면 알 수 있을 것이요, 여러분들이. 자. 그리고 71페이지 맨 보시면 이제 이처럼 정비 계획 입안을 할 때 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재건축에서 여기 재건축에서는 들어가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재건축에서만 뭐가 있어요? 안전진단. 역사적인 유래가 있었죠. 재건축을 하면은 굉장히 이제 시간이 좀 됐네요. 안전진단 할 얘기가 많으니까 10분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